그 선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아이가 뭘 잘 못하거나 실패를 해서 어려워하거나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하느냐. 차는 사주지 마시고요. 생활비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겁니다. 정체성 차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자아를 찾거나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정체성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너무 충격을 받은 건 20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엄마 아빠들의 멘토 조선미 교수님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도 초보 엄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아이와 함께 하셨을 때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미숙한 거 있지 않았나요? 그냥 쭉 애는 계속 크잖아요. 네. 항상 미숙하죠. 그렇게 느껴집니까?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 키웠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들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의 엄마 아빠들의 멘토인 조선미 교수님이 만약에 회귀를 해서 30살 조선미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잘 키울까요? 그때가 더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일하는 엄마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일을 하니까 애가 뭐 나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해갖고,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엄마라는 존재는 최상의 걸 주는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뭘 주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유기농을 먹이지도 않았고, 좋은 유치원을 보내지도 않았고, 거의 그냥 그때그때 얘한테 뭐가 필요하지, 뭐가 좋지, 그걸 판단하는 데는 뭐 그렇게 게을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많은 육아 엄마들이 일을 그만둘 때 든 생각이 그거예요. 아, 내가 무슨 여기서 얼마를 더 벌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애가 이렇게 엄마를 찾는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 그냥 일 그만두고 애랑 있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 판단을 하는 걸 별로 지지하진 않으시겠군요. 이유죠. 내가 왜 내 직장을 그만두는가, 왜 직장을 계속 다니는가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중단하고 애를 보면은 그만큼 더 여기에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을 그만둬, 그래서 얘를 키워, 내가 직접 키우면서 굉장히 더 잘 큰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조금 더 돌봐주면 좋겠다, 어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조금 엄마에 대한 어떤 헝거? 뭐 이거는 있겠다. 근데 이거는 너와 나의 운명이다. 엄마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조금씩 부족하다고 네가 성장하고 그런데 큰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나 시기가 있거든요. 태어나서 5년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점점점 줄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걸 내려놓고 이쪽으로 왔을 때, 그럼 이 아이가 커서 점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건가? 그 생각을 했죠. 일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돌아오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매진했던 내 일에서 그만두고 온 거에 대한 후회, 그다음에 살짝 원망, 이런 게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원망도 있고 후회도 있고 또 내 인생은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만이 내 어떤 인생의 성취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애를 온전히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애를 키우면 되게 행복한 일이 많거든요. 웃긴 짓을 많이 해요. 너무 좋죠. 보면은 힘도 들지만, 애가 말 배울 때 말이 늘어나는 거, 뭐 엉뚱한 짓 하는 거, 뭐 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고, 가족과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해, 그럼 그걸 선택하시는 거고, 나는 그것만으로는 내 삶에서 공허하게 느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일을 선택하시는 건데, 더 잘하려고 그만두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다는 보장이 없고요. 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가 아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많고. 점점 아이는 엄마가 덜 필요해질 텐데 그때 상실감도 매우 크겠네요. 저는 이제 요즘 좀 한 40대쯤 오시면 파트라도 일을 좀 하기 시작하시면 어떠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워낙 직업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젊었을 때 하던 거든 아니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힘들 것 같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력 단절된 분들이 다시 취업하는 시장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되게 힘들어서. 어렵죠. 저는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우리 애가 지금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뭐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내가 좀 전문직을 했으면 그 영역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때 좀 더 해볼 걸, 그런 일들이 늘 있거든요. 안 한 걸 후회하지 한 걸 후회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 일부에서 저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 때 그때도 사실 문제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이 습관이나 이 행동 패턴이 성인이 된 다음에까지 이어질 때잖아요. 그때도 개선이 안 되거나 계속해서 어떤 유아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 이렇게 돼버린 어른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중심성, 의존성이 굳어진 상태거든요.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어떤 지향성이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누가 나를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은 몸만 큰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자녀를 둔 분도 봤고 그런 형제를 둔 분도 봤는데 약간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나는 의존적으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보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유가 매우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워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운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달라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편의점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요? 예. 그러니까 내 손으로 돈을 벌어봐라.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왜냐면 많은 경우에 나는 일을 못해 라든지 가서 잘할 리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안 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와서 일단 대학을 졸업하거나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쨌든 성인기에 들어와서 시간들이 생기면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받아 쓰는 돈도 줄어들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성인들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는 그 첫 번째 스텝을 밟기까지 매우 어렵겠네요. 20대 초반에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이제 학교 다 졸업했으니까 취직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취직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보면. 근데 취업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정 어려우면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연계를 해서 아주 소액이거나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은 일이라는 걸 해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페이를 받아보고, 이 과정이 어떤 의존적인 성향에서 독립적인 성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인이 된다는 건 이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책임의 1번은 이제 생계죠, 생계.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확장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데 그 기본은 내 한 몸 건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용돈 벌어봤다가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뭐 월세 내봤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몇 살 때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독립을 연습을 시켜야 됩니까? 부모님들 생각이 약간 애들하고 좀 동떨어진 경우가 꽤 있는데요. 야, 너 20살 되면 다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집에 돈이 있건 없건. 근데 이제 너 대학 가면은 학자금 대출 받아. 용돈은 네가 벌어. 그래갖고 대학생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이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해요. 뭐 한 달에 얼마밖에 안 버는데 내 빚이 몇 천만 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집을 사면서 20억 빚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스타트 라인이 다르게 뒤에서 생각한다는 그런 피해의식? 근데 사실 공부 열심히 해란 말이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대학부터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과하게 이제 그 협박을 받다가 고등학교 때 완전히 놔버려요. 그런 학생을 하나 봤어요. 물도 못 먹어요. 충격인 거죠. 그래서 20kg가 20일 안에 빠진 학생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야 돼. 자기가 방을 얻어서 먹고 살고 학비도. 그게 어느 날 확 현실이 와닿으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학자금은 내주시고 자기가 약간 용돈벌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은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돈 씀씀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러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이제 얼마든지 합의와 의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이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건 아니네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적 독립의 어떤 성격들이 있잖아요. 걔가 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이걸 줄이거나 끊거나 이제 하는 거죠. 그냥 애들마다 보면 아는데요. 나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할 거야. 사실 대부분 그래요, 20대는. 돈을 못 벌 뿐이지. 뭐 알바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알바를 안 할 뿐이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고 기회를 갖도록 좀 격려해주고 하면은 한 발자국이 나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줄이는 거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늘리고 줄이고를 좀 해야 되겠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요즘은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결혼에까지 관여를 합니다. 쟤는 만나, 쟤는 만나지 마. 이런 조건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신과적인 배경 지식과 함께 보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사춘기를 안 지난 상태죠. 그렇게 됩니까? 왜냐면 이제 사춘기는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선택에서 부모님은 반대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집에 돈이 없다. 아니 우리가 벌어서 살면 되지. 그게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의 행동인데 부모가 자식 결혼에 개입하는 거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너무 충격을 받은 건 20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정체성 차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압? 네, 부모님한테 드린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네, 차압당한 거예요. 나의 자아를 찾거나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정체성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어느 날 난 뭐지? 내가 이걸 원했나? 난 뭘 좋아하지? 이런 게 되죠. 옛날엔 정체성 혼란이었어요. 혼란이 귀여운 거죠. 이제 차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차압입니까? 그럼 이렇게 정체성 차압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삶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건조하죠. 즐거움이 생생하지 않으니까 남들 하는 거를 이렇게 해봅니다. 뭐 스키 타러 가볼까? 차를 바꿔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하하하 하는데 정말 인생의 핵심적인 행복감, 내가 발전한다는 느낌,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못 느끼죠. 사실 그걸 느끼지 않아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안 와닿겠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의대에 왔으면 나는 뭐 암을 극복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저학년 때 그런 걸 결정하는 이제 학생들은 없고요. 졸업할 때쯤 적과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을 정하는데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편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게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몰라. 다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중에 제일 안전한 게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옛날보다 더 애들을 이제 쪼그라뜨리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 뭐라도 되지 네, 않을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도전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없이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선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아이가 뭐 성인이 된 다음에도 뭘 잘 못하거나 실패를 해서 어려워하거나 뭐 이런 매 순간에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하느냐. 각 케이스마다 이제 너무 차이가 커서 이를테면은 부모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딸이 요 정도 집에서는 살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 직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돈이 있어. 그럼 어디 전세 몇 평은 내가 얻어줄 수 있어. 근데 생활비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된 다음에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주 교육비를 해주시는 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기 월급에 만족을 못해요. 이거는 이제 종속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면서 내가 내 가족을 나 혼자서 건사해본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집 정도 같이 큰 거는 이제 뭐 내가 경험이 많은데 집을 사고 팔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조언. 뭐 이런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 나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돈 지원에 관해서 뭐 집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생활비는 도와주지 마라 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학자금 같은 빚을 질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빚을 질 수도 있고 그게 조금 큰 돈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건 도와줘요? 도와주지 말아요? 학자금을 주시고요. 차는 사주지 마시고요. 차는 사주면 안 됩니까? 그 다음 차도 사줘야 됩니다.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빚 갚아주는 겁니다. 빚은 갚아주지 마라. 왜요? 보통 이제 빚을 지는 건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쉽게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돈을 달라는 건 그걸 쉽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99.9% 실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했어. 근데 그 다음 사업을 할 때 더 적게 못 합니다. 나 이 정도 돈 굴려본 사람인데. 이걸 또 이제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그럼 이제 부모가,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꼼수를 씁니다. 이제 뭐 사채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좌절에서 비롯된 그 쓰라린 경험을 안 하면 왠지 나한테는 좌절이 안 올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그게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군요. 습관이 돼서 더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가 무언가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낼 때 그때 부모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가요? 무시?
무시한다고요? 자기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나한테 화내지 말고 네 방에 가서 혼자 화내렴? 근데 하소연하고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하소연은 5분만. 아, 나중에 모르셔서 그런데요. 하소연을 많이 들어주면 3시간 해요. 어떤 일에 그렇게 3시간씩 하소연을 하던가요? 뭐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냥 공감하고 들어주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심각한 건 1시간, 안 심각하면 20분. 정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인으로서는 혼자 케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네요. 친구랑 해야죠. 아, 친구랑 하든가. 친구나 애인이나. 그러니까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늙었잖아요. 이렇게 원래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가족은 처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이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끝까지 얘를 돌봄 모드로 가면 얘는 끝까지 아이 모드로 남아있어요. 자연스럽게 역할이 변하는 게 건강한 가족이다.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얘기 안 한다. 그런 게 같은 개념이에요. 뭐 얘기해봤자 늙으신 부모님 마음만 상하잖아요. 걱정만 하죠. 그런 걸 말을 안 하는 게 독립의 일종이네요. 그렇죠. 그 손주 육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손주 육아를 많이 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손주 육아에 아예 손 안 대시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한가요? 안 하시는 게 좋죠. 안 하시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 뭐 엄마 없으면 애 못 키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애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의사결정도 많이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할머니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결정을 부모가 안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고요. 애 앞에서 엄마한테 혼납니다. 권위도 안 생기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고 엄마는 약간 이모나 사촌 언니가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량을 못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어느 나이가 되면 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주 보호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크게 돼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봐주시면 더 많은 걸 맡기는데 심지어 공부까지 맡깁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 편할 수는 있지만 엄마로서 성숙되지는 못했죠. 결국 이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나는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그 갈등을 또 계속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 다 별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요즘 엄마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계를 갖고 사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만약에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의 육아의 일양육자로서의 키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을 꽉 잡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얘가 지금 계절이 바뀌는데 겨울옷이 몇 개 있지, 여름옷이 몇 개 있지, 얘가 손톱을 깎았나 안 깎았나부터 해갖고 머리 자를 때가 됐지,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야 엄마잖아요. 그거를 살펴서 그걸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이가 엄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걸 돌봐주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머니가 계속 해주면 엄마는 엄마인데 딴 동에 사는 이모 같습니다. 그 이런 관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빠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어떤 육아 방식을 하는 게 아빠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둘이 뭐 토론을 하든 싸우든 할 수 있는데 장모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아빠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보긴 힘들고 네. 말은 못 하겠고. 늦게 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내 주변의 어른들이 각각 서로 마음에 안 맞는구나를 느껴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서 이제 서로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안 좋은데 나는 아빠도 좋고 할머니도 사랑해. 이제 이렇게 되면 양가 감정이라고 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감정이 생기는데 이게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엄마는 좋은데 가끔 무서워. 이게 건강한 건데 엄마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이렇게 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어른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얘가 제일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독립한 다음에 이제 자녀들하고 전화를 하다가 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서운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독립한 자녀랑 통화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하면 안 되는 어떤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키울 때 하던 말을 합니다. 너 그거 제대로 해?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뭐 이제 이런 거죠. 애 다루듯 하는 말. 밥 먹었니? 그럼 뭐 먹었다 그러면 제대로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러면 왜 안 먹었냐? 나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 하는 그 뿌듯함을 느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성인 자녀에게도. 네. 몇 살이 성인인가요? 저는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살 거 하면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저의 과거를 되게 많이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저의 독립은 제대였던 것 같아요. 제대하면서부터는 제가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겠었고, 근데 돈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돈이 없던 한 열흘이 있었는데, 오렌지 주스 페트병 2리터짜리를 사서 점심에 반, 저녁에 반 먹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건 물 것 먹고 같아요. 버티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돈을 받았을 나이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되는 게 성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때까지는 학비가 나가니까. 아, 참, 자녀의 독립은 진짜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독립을 아니라고 해도 문제- 생각해요. 아, 그래요? 걔 문제잖아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는 속상하잖아요. 걔가 제일 속상해야죠. 그게 잘 큰 거죠. 저는 그냥 직업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직업이 없으면요. 그럼 슬퍼할 거잖아요. 그걸 걔가 찾아야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직업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계약직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찾아 나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다 서울, 강남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고요. 저는 눈을 여기다 두지 않게 할 것 같아요. 제 눈도 여기다 안 두고. 부모님 속상해 하시면 그건 부모님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자녀에게 속 끓이고 있는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자녀들은 지금 자기 삶을 찾아가는데 그 상황 고통스럽지 않아요. 부모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 그때 돈 없을 때 주스만 먹었어. 이렇게 재밌잖아요. 나 문제 해결도 했고 그게 필요한 나이거든요. 그 성인이 막 됐을 때는 뭐 술 마시고 돈 없어서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하나의 경험들인데,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빠한테 전화하지 데리러 갈 텐데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체적으로 힘든 게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고생이 곧 고통이다. 이걸 깨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게 삶을 살아가는 힘? 좀 열악한 환경이나 좀 몸이 고생스러울 때 그게 꼭 고통은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 주려면 부모님이 그렇게 느껴야 되죠. 그러니 네. 그들이 겪고 있는 고생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 고생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중학생들 겨울에 반바지 입잖아요. 춥지만 안 괴로운 거예요. 여자애들 여름에 이렇게 집업 후드 입잖아요. 예. 덥지만 안 괴로워요. 관여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더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안 덥니? 안 덥다면 끝.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대답도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나하고 친밀한지 한번 보세요. 좀 거리를 두고 뭐 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꾸하나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친밀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내 삶을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덜 주니까. 자녀들이 쉽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말이 돼? 뭐 넌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관여는 많이 하지만 친밀하진 않아요. 아, 친밀한 관계인 게 훨씬 더 행복하겠군요. 그쵸. 엄마 아빠한테 내가 힘든 얘기를 하려면 이분들이 나한테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친밀한 게 100배는 더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 오늘 조선미 교수님과의 시간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또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미 교수님과의 이 대담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